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생일이 뭐 대수냐고.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70번째 생일날 아침. 남편에게서 돌아온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43년.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혈압약 챙기고 당뇨약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아이 셋 키우고 시어머니 3년 간병하고 남편 사업 실패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퇴직하고 나서는 삼시세끼 밥상 차리고 손주까지 봐주고 잠깐 외출하려 하면 손주나 잘 보지 어딜 가느냐고 43년 동안 들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그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일에 자식들 불러서 밥 한 끼 먹자고 했더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그 한마디가 70년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이 여자는 검색창에 두 글자를 입력합니다. 황혼이혼. 자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70에 무슨 이혼이냐고.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뭘 잘못했냐고.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끝이야. 하지만 이 여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3년을 참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법원함. 이혼 서류를 손에 쥔 그 여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 후 1년.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예를 배웠습니다. 70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가 1년 만에 전시회에 걸렸습니다. 노래를 배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울먹였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손녀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칠순할매의 첫 도전.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수술대에도 올랐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살맛이 나는데 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시회 개막식 날 마이크 앞에 선 이 여자가 한 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그 순간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박순자. 올해 71살. 생일이 뭐 대수냐는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꾼 여자. 43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여자. 70의 자유를 찾은 여자. 그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생활에 지쳐 있는 분. 이대로 살다 가야 하나 고민되는 분. 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분.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70년 인생의 가장 긴 하루. 그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챕터 1 생일이 뭐 대수냐고. 2024년 11월 15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순자는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빗을 들었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 깊이 펜주름을 따라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70이라. 순자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빗질을 멈췄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43해 전 27세댁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밤 창호가 순자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졌는지 순자 스스로도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6시.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약통을 꺼내 혈압약 한 알, 당뇨약 한 알을 작은 접시에 올렸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넣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아침마다 속이 편한 죽을 먹어야 했습니다. 욕실에 가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세면대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40세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순자는 죽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창호가 먼저 말해주지 않을까? 생일 축하한다. 그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밥이야? 거실에서 창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대답 대신 상을 차렸습니다. 죽 한 그릇, 깍두기, 김치, 그리고 약. 창호는 식탁에 앉자마자 신문을 펼쳤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응. 창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애들 좀 부르면 어떨까? 다 같이 좋은 데 가서 밥 한 끼 먹자고. 순자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창호가 신문을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뭐 대수라고. 자식들 바쁜데 번거롭게 하지 마. 순자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40세 동안 그래왔듯이 알았어요. 순자는 조용히 대답하고 밥상을 치웠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순자는 문득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생일에도 그랬습니다. 재작년에도. 기억나는 생일마다 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꽃 한 송이, 케이크 하나 없이 지나간 생일들. 순자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녀 민정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생일인 거 알아? 근데 오늘 회식이라 못 갈 것 같아. 미안.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줄게. 순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 회식 잘해. 장남 민수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막내 민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생각에 입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생일이니까 미역국이라도 끓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미역을 불리고 쇠고기를 넣어 국을 끓였습니다. 밥 한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김치 몇 점.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창호는 저녁도 먹지 않고 일찌감치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민지였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할머니. 화면 속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할머니. 순자는 그제야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지야. 우리 손녀가 최고다. 할머니, 선물 보냈어요. 내일 도착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선물은 무슨? 내 얼굴 보는 게 선물이지. 에이, 그래도 열어보세요. 할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영상 통화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사라지자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순자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 중에 나처럼 혼자 생일을 보내는 사람이 또 있을까? 순자는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세의 결혼 생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때 야근하는 창호를 위해 새벽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셋째를 유산했을 때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3년을 간병했습니다. 밤새 기저귀를 갈고 죽을 끓이고 등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창호에게서 들은 말이 무엇이었던가?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 수고했어. 그런 말 한마디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순자는 잠을 포기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장롱 아래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27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창호도 젊고 늠름했습니다. 순자는 사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로 간 거야?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앨범을 덮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똑같은 하루가. 방에서 창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문 밖에는 무엇이 있을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43해 동안 저 문은 언제나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창호가 퇴근하면 들어오고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들어오고 순자 자신이 저 문을 열고 나간 적이 언제였던가. 밥 안 해? 창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던 눈을 거두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씨앗이 심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창호는 여느 때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나갔다 올게. 창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어디? 그냥 좀 나갔다 올게. 밥은?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창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어딜 간다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단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엄마.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어딘가 갈 곳이 있었으면, 나만의 이유로 나를 위해 가는 곳이 있었으면.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순자의 볼을 스쳤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챕터 2 저당 잡힌 43년. 순자는 벤치에서 일어나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발길 닿는 대로 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순자는 그 흐름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구청 앞을 지나는데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서예교실 무료 수강생 모집. 순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현수막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예. 25살 때였습니다. 동네 서예학원 앞을 지나다가 창문 너머로 붓을 든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글씨가 참 예뻤습니다.
나도 배워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뭘 배워? 시집이나 잘 가. 친정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창호에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예 배워보고 싶다고. 애나 잘 키워. 나이 들어서 뭘 배워. 그때 창호의 말이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배우고 싶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현수막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70 먹은 늙은이가 웬 서예교실인가. 창호가 알면 뭐라고 할까? 순자는 돌아서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서예교실 등록하러 오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또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짧은 파마머리, 얼굴에 화장기는 없었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아, 저도 오늘 처음이에요. 같이 가요. 여자가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정희예요. 올해 70이에요. 순자는 어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박순자예요. 저도 70이요. 어머, 동갑이네. 잘됐다. 혼자 들어가기 좀 그랬는데. 정희는 순자의 팔을 잡고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이끌리듯 따라갔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떨려?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수강증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강증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수강증이었습니다. 남편 이름도 자식 이름도 아닌 오롯이 박순자 본인의 것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센터 옆 작은 커피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희는 아메리카노를 시켰고 순자는 따뜻한 유자차를 시켰습니다. 순자 씨는 왜 서예 배우려고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옛날부터 배워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렇구나. 저는 이혼하고 나서 시작했어요. 순자는 놀라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이요? 네. 5년 전에요. 38회 살다가 65에 갈라섰어요.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65에 이혼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정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지. 65까지 남편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혼자 어떻게 사나 싶었어. 그런데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누구 엄마,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근데 나는 어디 갔나 싶더라고. 순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희의 말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나도 손으로 밥 퍼주고 발로 뛰어다니고 머리론 시댁 눈치 보느라 40년을 썼더라고. 근데 정작 내 마음은 어디다 뒀나 싶더라.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속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걸까? 순자 씨, 혹시 나랑 비슷해요?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요? 축하해요. 아니에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한테 애들 불러서 저녁 먹자고 했는데 생일이 뭐 대수냐고 하더라고요.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더라고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정희가 냅킨을 건넸습니다. 나도 남편이 내 생일에 그러더라고. 밥은 차려놨어? 내 생일인데 내가 밥을 차려야 하나? 그때 알았어. 아, 난 이 집에서 밥하는 기계구나.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속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죽기 전에 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 그게 뭔지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창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어딜 쏘다닌 거야? 창호가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 있었습니다. 밥도 안 해놓고 어딜 간 거냐고. 점심도 굶었잖아.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었잖아요. 왜 직접 안 드셨어요? 창호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 내가 왜 그걸 해? 그게 네 일이지. 평소 같았으면 순자는 미안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금방 밥 차릴게요.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나도 밥 안 먹었어요. 순자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창호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아, 이 여자가 미쳤나? 야, 박순자.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린 자신에게 스스로 놀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황혼이혼.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많은 기사와 글이 쏟아졌습니다. 60대, 70대 이혼 급증 황혼이혼 후 제2의 인생 찾기 노후 이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순자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롱 앞에 섰습니다.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전칠기함이 보였습니다. 43년 전 혼수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함을 열었습니다. 낡은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등록금에 깨지고 창호 사업 실패에 깨지고 그래도 끝까지 지켜낸 비상금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순자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겠지.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통장을 다시 함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무언가가. 챕터 삼각성 나도 사람이야. 서예교실 첫 수업 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창호에게는 문화센터 간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창호가 뭐라고 했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 서예실 앞에 도착하니 정희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왔어요? 정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떨려요. 내가 이런 데 와본 게 언제인지.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예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에 긴 책상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과 먹물, 화선지가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몇몇 수강생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순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에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시니어 서예교실을 맡은 김도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함께 글씨를 배워볼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예는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순자는 붓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붓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획부터 연습해 봅시다. 자, 한 일자예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글자입니다. 강사가 먹물에 붓을 적셔 화선지 위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 검은 선이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힘 있으면서도 우아한 선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순자는 붓을 먹물에 담갔습니다. 화선지 위에 붓을 올렸습니다. 긋는다.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굵기도 고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정희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강사가 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자 씨, 손에 힘 빼세요. 글씨는 힘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힘을 빼려고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그었지만 여전히 삐뚤삐뚤했습니다. 삐뚤어도 괜찮아요. 그것도 순자 씨 글씨잖아요. 정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웃고 있었습니다. 내 글씨. 순자는 화선지 위에 삐뚤어진 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못났지만 분명히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40세 동안 남의 밥을 짓고 남의 빨래를 하고 남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글씨는 오롯이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서예작품 전시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15회 시니어 서예 전시회 늦게 피어난 꽃들. 순자는 포스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거 내 작품도 걸려 있어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작품이요? 응. 작년에 출품했어. 내년엔 순자 씨 작품도 걸 수 있어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자 하나도 제대로 못 긋는데.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1년 하니까 되더라고. 순자는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작품이 저기 걸린다고.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두근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순자의 집 거실에서는 창호가 친구들과 화투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과자 봉지와 소주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야, 창호야. 요즘 집사람은 뭐해? 친구 박철수가 화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그 여자가 요즘 이상해. 어디 문화센터를 다닌다나 뭐라나? 창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센터? 뭘 배우게? 글쎄, 서예를 배운다나? 70 먹은 게 무슨 서예야. 집에나 있을 것이지. 그래도 뭐라도 하는 게 어디야.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눈도 안 마주쳐. 또 다른 친구 이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들 마찬가지야. 늙으면 정 떨어지는 거지 뭐. 세 남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창호가 화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암튼 우리 집사람은 밥하고 빨래하고 그거밖에 모르는 여자야.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해. 창호는 그렇게 말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순자가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에 화투판 흔적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과자 부스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빈 소주병이 서너 개 굴러다녔습니다.
창호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턱으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손님 왔다 갔어. 치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고 소주병을 모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평생 이러다 죽겠구나. 순자는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43해 동안 이렇게 치웠습니다.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렇게 치워야 하는 걸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정희와 함께 구청 무료 법률상 감시를 찾았습니다. 정희가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가봐요. 이혼이 어떤 건지 알아두기만 해도 좋아요. 상담실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똑 부러지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한서연입니다. 앉으세요. 순자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상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는 망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황혼 이혼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한서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하는 거고, 재판 이혼은 한쪽이 반대할 때 법원에 소송을 내는 거예요. 협의 이혼이면 뭐가 중요한가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협의가 중요해요. 혼인 기간 동안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여도요? 저는 평생 돈 한 푼 못 벌었는데요. 한서연 변호사가 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주부의 가사노동과 내조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돼요. 43년 혼인 생활이시면 재산의 절반은 법적으로 어머니 몫이에요. 순자는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절반이 내 것이라고. 평생 공짜로 얹혀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니. 정말요? 제가 한 일도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요. 어머니가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키우고 시부모님 모신 거, 그게 다 노동이에요. 남편 월급만큼 가치 있는 노동이에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희와 나란히 찻집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희 씨, 근데 내가 진짜 이혼할 수 있을까? 자식들이 뭐라 할지. 정희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 자식들 다 키웠잖아. 손주까지 봐줬고. 이제 자식들 눈치 볼 게 아니라 네 인생 살아야지. 그래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애들이 뭐라 할까? 세상이 뭐라 할까? 근데 알아? 내가 죽으면 아무도 대신 안 죽어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순자는 정희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가 집에 돌아오니 창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요새 맨날 어딜 싸돌아다니는 거야? 밥은 누가 해? 문화센터 다녀왔어요. 나이 70에 무슨 문화센터야? 집에나 있어. 꼴 좋다, 진짜. 창호가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뭐? 나도 사람이에요. 창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요. 밥 퍼주는 기계가 아니에요. 창호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다물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나?
창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가족들을 모으겠다고, 4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저녁 집에 와라. 다 같이 할 말이 있다. 장남 민수, 장녀 민정, 막내 민철에게 보냈습니다. 손녀 민지에게도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일요일에 할머니 집에 올 수 있니?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챕터 4 독립선언. 가족회의 당일 일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집안을 정돈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녀 민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 다 오면 얘기할게. 민정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막내 민철이 도착했습니다. 민철은 38이었지만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앉아. 형하고 민지 오면 얘기하자. 마지막으로 장남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손녀 민지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다들 앉아.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창호는 안방에서 나와 소파 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표정이 못마땅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회의냐? 밥이나 먹지. 민수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다들 바쁜데. 순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입이 마르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혼하려고 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하려고 한다고 했어.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해요? 이혼? 70에 무슨 이혼이에요? 창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밥 먹어. 네 엄마가 요즘 이상해. 순자는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진심이야. 창호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민정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랑 40년 넘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이혼이에요? 손주들 보기 창피하게. 막내 민철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만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엄마가 엄마지. 민수야. 순자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일에 밥 한 끼 먹자는 것도 번거롭다는 소리 들으니까 깨닫더라.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나?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정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그랬어. 뭘 배우고 싶다고 하면 여자가 뭘 배워, 애나 키워. 나이 들어서 뭘 해. 평생 그 소리만 듣고 살았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빠 퇴직하고 나서는 삼시세끼 밥 차리고 손주 봐주고 잠깐 외출하려고 해도 손주나 잘 봐. 어딜 가냐고.
창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무슨 헛소리야. 애들 앞에서 망신 줄 거야? 순자는 창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돈 버는 동안 나는 집안일에 애들 키우고 당신 부모님 간병에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그게 공짜인 줄 알아요? 뭐, 이 여자가 지금 나한테 따져? 창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빠, 일단 앉으세요. 민수가 순자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엄마, 일단 오늘은 이 얘기 그만해요. 충동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동이 아니야. 43년 동안 생각한 거야. 그냥 말을 못했을 뿐이지.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이혼은 엄마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아요? 혼자 못 살 것 같아서 43년을 참은 거야. 근데 이제 알겠더라. 이렇게 사느니 혼자가 낫겠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요. 다들 머리 좀 식히고 다시 얘기합시다.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정이 순자를 안았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봐요. 응? 민철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순자를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거실에 순자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민지가 순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응, 민지야.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순자가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 살아야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가족 중 누군가에게 지지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할머니 편이 되어줘서.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나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민지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는 손녀의 등을 쓸어내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 씨, 나야. 어제 가족들한테 말했어. 그래, 어땠어? 다들 반대했어. 남편은 화내고 나가버렸고 애들은 다시 생각하래. 그래도 말한 거 잘했어. 첫 단추 끼운 거야. 마음은 안 변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변호사 만나서 서류 준비해. 내가 다 도와줄게. 순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은 내뱉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자는 변호사 한서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재산 내역 정리해 오셨어요? 네, 여기요. 순자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창호의 퇴직금 내역서, 그리고 43년간 모아온 생활비 장부와 영수증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장부는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쓴 가계부예요. 매달 생활비 얼마 썼는지 다 적어놨어요. 한서연 변호사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43년의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큰 증거 자료가 될 거예요. 잘하셨어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버릇처럼 쓴 건데 이렇게 쓸 때가 있을 줄 몰랐네요. 서류 준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창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를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진짜로 이혼 서류 준비하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순자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웃기면 웃어요.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끝이야. 알아? 창호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순자는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안 되면 재판 이혼 갈 거예요. 변호사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창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창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직은 챕터 5 자유의 첫 페이지. 이혼 협의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창호는 여러 차례 만남을 거쳐 결국 협의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창호는 끝까지 버텼지만 자녀들의 설득과 변호사의 조언에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2025년 1월의 어느 날 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순자와 창호는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확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1월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정희가 법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 순자야. 오늘부터 네 인생이야. 순자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노란 장미였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정희 씨, 고마워요. 이거, 울지 마. 오늘은 우는 날 아니야. 웃는 날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손녀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민지야, 너까지 왔구나. 당연하죠. 오늘이 할머니 새 출발하는 날인데.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같이 유튜브 찍고 싶어요. 유튜브? 그게 뭐냐? 인터넷에 영상 올리는 거요.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해? 늙은이가. 할머니, 그러니까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채널 이름도 정했어요. 칠순할매의 첫 도전. 순자는 민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순자는 그렇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순자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구청 근처 문화센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궁궐 같았습니다. 이삿짐을 풀고 처음으로 혼자 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3년 만에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도 뒤척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70년을 살아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혼 한 달 후, 순자는 서예교실에 더해 노래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해 당신을 불러볼게요. 다들 아시죠? 강사가 피아노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순자도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습니다. 순자 씨, 목소리 좋은데요. 좀 더 크게 불러보세요. 강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잘 못해요. 괜찮아요. 여기는 잘하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즐기려고 오는 데예요. 순자는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해 당신을 오래오래 사랑해. 순자는 노래를 부르다가 울컥했습니다.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사랑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순자 씨 잘하셨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순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네. 손녀 민지와 첫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것은 이혼 2달 후였습니다. 민지가 원룸으로 찾아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기소개부터 해보세요. 어떻게 해?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요. 순자는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긴장이 되어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 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지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다시 해도 돼요.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살에 새 인생 시작한 박순자입니다. 좋아요, 할머니. 그 다음엔요? 43년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했어요. 지금은 서예 배우고 노래 배우고 있어요. 민지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해요, 할머니. 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70세에 이혼한 할머니의 첫 서예 도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영상이 올라간 줄도 모르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영상 봤어요?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뭘? 댓글이요. 엄청 많이 달렸어요. 댓글이 뭔데?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쓴 편지 같은 거예요. 할머니 폰으로 보여드릴게요. 민지가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해요. 힘내세요. 저도 60인데 용기 얻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려야겠어요. 눈물 났어요. 할머니 화이팅. 순자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준 거야? 네, 할머니.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힘이 된 거예요. 순자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서예교실 6달 차가 되었습니다. 순자의 글씨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삐뚤삐뚤하던 획이 반듯해졌습니다. 힘 조절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순자 씨. 수업이 끝난 후 강사가 순자를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내년에 시니어 서예 전시회 있는 거 알죠? 순자 씨 작품 출품해 보는 게 어때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요? 전시회요? 순자 씨 글씨가 많이 늘었어요. 충분히 출품할 수 있어요.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붓을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해도 될까요? 그럼요. 생각해 보세요. 수업을 마치고 정희와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정희 씨, 선생님이 나보고 전시회 출품하래. 진짜? 잘 됐다. 뭘 출품할 거야? 아직 모르겠어. 뭘 써야 할지. 정희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유, 자유, 응, 네가 찾은 거잖아. 자유, 그것 써. 순자는 정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 4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 70에 되찾은 것. 그 두 글자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자유. 그거 쓸게. 그날 밤 순자는 원룸 작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화선지를 펼치고 먹물을 갈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수백 번 연습한 글자였습니다. 획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글씨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자는 화선지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70년이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유. 그 두 글자가 순자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살아보니 알겠다.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다. 내일이 기대되는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챕터 6 또 다른 시련. 전시회를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서예교실에서 작품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 써온 글자였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붓을 들어 다시 한 획을 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천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순자 씨, 정희가 달려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순자야, 나 좀 봐. 정희가 순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어지러워. 잠깐만. 병원 가자. 일어날 수 있어? 정희가 순자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강사와 다른 수강생들이 달려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정희의 팔에 의지해 서예실을 나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정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간 쪽으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걱정 마. 검사만 해보는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간,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혼자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박순자님, 의사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간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종양? 그 단어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종양이요? 그게 암이에요? 아직은 모릅니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알 수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필 지금 전시회를 앞두고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 하필 지금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 보고 판단합시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정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뭐래? 순자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종양이래. 간에.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대? 조직 검사 해봐야 안 돼. 정희가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순자는 정희의 품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장녀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아직 병원 일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민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 오빠네가 이혼한대.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응, 오빠가 난리야.
미영 언니가 이혼하자고 했대. 순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건강 문제에 이어 장남 부부의 이혼 소식까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오빠가 말을 안 해. 엄마 오빠한테 연락 좀 해봐.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가부장적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잘해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다. 연락해라.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함께였습니다. 박순자님,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양성 종양입니다. 암은 아니에요. 순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순자야. 다행이야.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크기가 커서 수술로 제거해야 합니다.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걸려요? 수술 자체는 2~3시간 정도고 회복 기간은 1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1달. 전시회가 2달 앞이었습니다. 순자는 계산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하면 전시회에 맞출 수 있을까? 선생님, 전시회가 2달 후인데요. 거기 작품 출품하기로 했는데.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 가능할 겁니다. 일단 수술 일정 잡으시죠.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라니. 70평생 수술대에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자야, 잘 됐잖아. 암 아니래잖아. 정희가 순자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다행이지. 근데 겁이 나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수술날 내가 보호자 할게. 순자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마워, 정희 씨.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장남 민수가 순자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민수야, 왜 연락이 없었어? 엄마.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순자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민정이한테 들었어. 미영이가 이혼하자고 했다며.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열심히 돈 벌었는데. 애들 안 부족하게 키웠는데.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늘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가 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는 알 것 같다. 뭔데요? 네 아버지 닮아가고 있더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영이한테 언제 고맙다고 그랬냐? 언제 미안하다고 그랬냐? 그 애도 사람이여.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랬어. 평생 돈 벌어왔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근데 말이다, 민수야. 돈만 벌어오면 다냐? 마음을 안 줬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이제 알겠냐? 43년을 살았는데 사랑받은 적이 없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살았어. 미영이도 그랬을 거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해도 미영이는 다르게 느꼈을 수 있어. 상대방 마음은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아는 거야. 민수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어나 아들 옆으로 갔습니다. 민수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울어도 돼. 울고 나서 생각해봐. 네가 미영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민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손녀 민지가 병원에 찾아온 것은 수술 이틀 전이었습니다. 순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을 열고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와 순자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민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왔구나, 민지야. 할머니,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울지 마. 할머니 안 죽어. 할머니, 이제 살 맛이 나는데 죽으면 되겠냐. 전시회도 해야 하고 유튜브도 찍어야 하고. 순자는 웃어 보였습니다. 민지도 울음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전시회 꼭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민지야.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화선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먹물에 적셨습니다. 천천히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아 썼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글씨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글씨가 완성되었습니다. 순자는 화선지를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길 바란다. 순자는 화선지를 조심스럽게 말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순자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이동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야, 잘 될 거야. 걱정 마.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정희에게 건넸습니다. 정희 씨, 만약 내가 못 일어나면 전시회에 이 글씨 걸어줘. 부탁이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직접 걸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도 만약을 위해서 부탁이야. 정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알았어. 근데 네가 직접 걸 거야. 알았지?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박순자님, 수술실로 이동합니다. 이동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자님, 마취 시작합니다. 숫자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9, 8. 순자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민정, 민철, 민지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정희도 있었습니다. 모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나, 살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정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았어요, 엄마. 수술 잘 됐대요. 살았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다행이다. 순자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습니다. 챕터 7 화해와 치유.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순자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1월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자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걸어요. 민정이 순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민정은 퇴원날 아침 일찍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순자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미역국, 나물, 조기구이. 이게 뭐야? 제가 아까 와서 준비해놨어요. 엄마 퇴원하는 날인데. 순자는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병원에 오가느라 고생했을 것이었습니다. 민정아, 고생했다. 아니에요, 엄마. 민정이 순자를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민정이 미역국을 떠서 순자 앞에 놓았습니다. 엄마, 드세요. 맛없어도 참고 드세요. 순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간이 좀 싱거웠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다. 거짓말. 제가 요리 못하는 거 아는데. 민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미역국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민정은 순자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나도 몰랐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도 몰랐어요. 나도 맨날 엄마애 좀 봐줘. 엄마 이것 좀 해줘. 그러면서 엄마 마음은 한 번도 안 물어봤네요. 순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엄마는 원래 다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민정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순자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엄마. 엄마도 말을 안 했어. 힘들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앞으로는 말할게.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민정이도 그렇게 해.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는 엄마한테 당연하게 굴지 않을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역국이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장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지난번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옅어졌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들어와.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사왔어요. 엄마 좋아하잖아요. 고맙다. 두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미영이한테 제대로 사과했어요. 순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뭐라고 했는데? 그동안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영이가 울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런 말 들어본다고.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 미영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자신이 창호에게 느꼈던 것과 같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상담 받기로 했어요. 부부 상담. 미영이가 바로 이혼은 안 하고 시간을 좀 갖자고 했어요. 잘 됐다. 순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내가 아버지 닮아가고 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어요. 집안이라는 거, 애들 키우는 거 다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돈 버니까. 엄마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화가 났어요.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불쌍한 건 엄마였어요. 43년 동안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제야 알아주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사과는 한 번으로 안 돼. 매일 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 봐주기도 하고. 그게 사과야.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가정은 네가 지켜야 해. 엄마처럼 되지 마. 미영이처럼 만들지 마.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순자의 휴대폰에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며느리였습니다. 순자는 놀랐습니다. 미영이가 먼저 전화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수술하셨다고. 많이 좋아졌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설거지도 하고 애들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어제는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됐네.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셨을 때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 결혼 생활도 돌아보게 됐어요. 저도 참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말해야 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덕분에 알았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영아, 니도 고생했다. 이제 둘이 잘해보거라. 네, 어머니.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혼이 이렇게 다른 가정에 영향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쓰라린 결정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시회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순자는 병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매일 서예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정희가 걱정했습니다. 순자야, 몸이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 이거 못하면 내가 사는 의미가 없어. 순자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썼습니다. 획 하나에 43년의 인내를 담았습니다. 점 하나에 70년의 깨달음을 담았습니다. 손녀 민지가 순자의 회복 과정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제목은 70세 할머니의 수술 후 첫 서예였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고 를 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이 올라간 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100만 조회수 넘었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전화했습니다. 100만이 뭐야? 100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할머니 영상을. 순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라니. 평생 만나본 사람보다 많은 숫자였습니다. 진짜 인생 선배다.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할머니 전시회 가고 싶어요. 어디서 해요? 댓글을 읽으며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최종 출품작을 완성했습니다.
화선지 위에 두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것 중 가장 잘 쓴 글씨였습니다. 정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희가 화선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순자야.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네 평생 중에 제일 잘 쓴 글씨다. 나도 그런 것 같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정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생했어, 순자야. 진짜 고생했어. 정혜 씨 아니었으면 못했어.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전시회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는 원룸에서 내일 입을 한복을 꺼내 다려놓았습니다. 새로 장만한 자주색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한복을 들어보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순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창호가 서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더 휘어진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와요. 창호가 어색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순자는 물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창호는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순자는 놀라서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네가 나간 뒤로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네한테 못했는지.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밥 한 끼 차려 먹는 것도 힘들어. 빨래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아침에 눈 뜨면 아무도 없으니까. 창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겠더라. 네가 43년 동안 뭘 했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순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생일이 뭐 대수냐고 했을 때 네 표정을 못 봤어. 아니, 안 봤어. 관심이 없었으니까. 창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순자는 한참 동안 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없었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이제야 아셨구먼요.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나는 당신 미워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 살고 싶었어요. 알아. 이제 알아. 당신도 남은 인생 잘 사세요. 건강하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호도 일어났습니다. 내일 전시회라며. 잘 되길 바란다. 고마워요.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창호가 문 앞에 섰습니다.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잘 살아. 당신도요. 창호가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창호가 아파트 단지를 걸어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쳤습니다. 43년의 결혼 생활이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없이 순자는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새로운 시작. 전시회 개막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하지만 눈빛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순자는 어제 다려놓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자주색 저고리에 남색 치마. 천천히 입었습니다. 옷고름을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박순자, 오늘이 네 인생 두 번째 첫날이다.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장은 구청 문화회관 2층이었습니다. 순자가 도착했을 때 이미 정희가 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정희가 달려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복 예쁘다. 오늘 주인공 같아. 무슨 주인공이야? 다들 출품했는데. 네가 주인공이지. 내가 보증해. 정희가 순자를 전시장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벽면에 순자의 작품이 보였습니다. 두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작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품 옆에 작은 설명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70세, 서예 입문 1년 차, 43년 결혼 생활 후 자유를 찾다. 순자는 설명판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민지였습니다. 손에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라이브 방송 켤게요. 라이브가 뭐야? 지금 이 순간을 사람들이 같이 보는 거예요. 민지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순할매의 첫 도전입니다. 오늘은 할머니 전시회 개막일이에요. 민지가 카메라를 순자에게 향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입니다. 화면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드디어 전시회 날이네요. 할머니 한복 너무 예뻐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어디에요? 순자는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개막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출품한 서예교실 수강생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엄마,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녀 민정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뒤에 막내 민철도 있었습니다. 왔구나. 당연히 와야지요. 엄마 전시회인데. 민정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빨간 장미와 하얀 카네이션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정아. 엄마, 축하해요. 민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막내였지만 오늘은 와주었습니다. 민철아, 고맙다. 그때 전시장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장남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옆에 아내 미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민수가 순자 앞에 섰습니다. 미영이도 왔네. 네, 어머니. 전시회 꼭 보고 싶었어요. 미영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 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호였습니다. 전 남편이 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창호는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순자도 담담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미움은 없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예교실 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강사가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가장 빛나는 신인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자 씨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희가 순자의 등을 밀었습니다. 가 순자야. 순자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시장 가득 모인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가족들, 정희, 서예교실 동기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순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0살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43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손주 돌보기에 저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전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제 70번째 생일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생일이 뭐 대수냐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깨웠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나? 평생 밥하고 빨래하고 치우고 그게 나였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70에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섭고 떨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게 있더라고요. 이대로 죽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순자는 자신의 작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서예를 배웠습니다. 70에 처음으로. 붙잡는 법도 몰랐어요. 삐뚤삐뚤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삐뚤어도 네 글씨잖아.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삐뚤삐뚤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 인생이잖아요. 관객들 사이에서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민정이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시작하세요. 저처럼 70이어도 됩니다. 80이어도 됩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에서 물러나는 순자를 정희가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정말 잘했어. 고마워, 정희 씨. 당신 아니었으면 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라이브 동시 접속자가 5,000명이에요. 댓글이 엄청 달리고 있어요. 5,000명? 네. 다들 할머니 보고 울었대요. 순자는 민지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엄마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엄마도 울고 계세요. 할머니 말씀 평생 기억할게요. 저도 시작할게요. 늦지 않았다는 거 알게 됐어요. 순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순자는 가족들, 정희, 민지와 함께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큰 방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건배하자. 민지가 음료잔을 들었습니다. 할머니 전시회 성공을 축하하며 축하해요, 엄마. 축하합니다, 어머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다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니까 이게 진짜 내 생일 같다. 민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오늘 생일 아니잖아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이 내 진짜 생일이야. 70년 만에 처음 맞는 진짜 생일.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생일 제대로 챙긴 적이 없었네요. 나도 미안해요, 엄마.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내년 생일엔 제가 케이크 살게요, 할머니.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할게. 순자는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모두가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밤이 깊어 식당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순자 앞에 섰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미영이랑 잘 살아. 네, 엄마. 민수가 돌아서는데 순자가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사랑한다.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순자가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민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미영이 옆에서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희와 민지가 순자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원룸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지가 순자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네 덕분에 유튜브도 하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 넘었어요. 앞으로 더 재밌는 거 많이 찍자요, 할머니. 그래, 그러자. 정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오늘 고생했어. 푹 쉬어. 정희 씨, 고마워. 진심으로. 무슨 말이야. 우리 이제 시작이야. 내년엔 더 멋진 작품 내자.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이 떠나고 순자는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시회 도록을 펼쳤습니다. 자신의 작품 페이지가 보였습니다. 두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가락으로 글씨를 쓸었습니다. 자유. 이제야 너를 만났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순자는 도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를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70년 살아보니 알겠다.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곳이 시작이었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순자, 70살. 네 인생은 이제부터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커튼을 열었습니다.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순자의 진짜 인생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70년을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43년을 참아온 한 아내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 나선 한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순자의 모습에서 자신을 보셨나요? 혹시 순자의 남편에게서 누군가를 떠올리셨나요? 혹시 나도 그랬는데라고 중얼거리셨나요? 순자가 우리에게 남긴 첫 번째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제 와서 뭘 받고?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뭐. 하지만 순자는 70의 서예를 배웠습니다. 70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70의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나를 위한 삶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잘못 배워왔습니다.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고, 엄마는 참아야 한다고, 아내는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어디로 갔나요? 내 이름은 어디로 갔나요? 나를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43년 동안 참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는다고 상대방이 알아주던가요? 참는다고 상황이 나아지던가요?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한다고. 그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이혼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의 이혼은 더욱 그렇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자식들 창피하다.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인가요? 서로를 미워하며 사는 것이 성공인가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때로는 끝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서든 밖에서든. 다섯 번째 가르침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자의 장남 민수를 보세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닮아 가부장적이었습니다. 아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깨달으면 변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바꾸면 됩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순자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애 봐줘, 밥 해줘, 이것 좀 해줘. 어머니는 늘 해주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착취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마음을 묻는 것입니다. 엄마는 뭘 하고 싶어? 오늘 기분이 어때? 힘든 거 없어? 이런 말 한마디가 가족을 가족답게 만듭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고마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호는 43년 동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 벌어왔으니 내가 살림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내 밥을 차려주는 것, 누군가 내 빨래를 해주는 것,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 그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해야 합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사랑해. 이 말들이 관계를 살립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순자에게 정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혼자 문화센터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인연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친구는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놓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아홉 번째 가르침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자는 전시회를 앞두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정기검진을 받으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르침은 용서하고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순자는 창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찾아온 창호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남은 인생 잘 사세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원망을 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용서하세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놓아주세요. 과거를 놓아주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행복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대로 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세요. 내가 행복한 대로 사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순자는 70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 두 글자에 43년의 인내와 70년의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찾으세요. 여러분만의 자유를, 여러분만의 인생을, 여러분만의 행복을.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